예, 이번 시간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구분과 관련되는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교재는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되는 내용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규제를 받는 승용차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승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승용차, 그래서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SUV나 RV, 그 다음에 CUV 차량 이런 부분 전부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요.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버스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승용차, 우리가 알고 있는 승용차 부분은 전부 다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차는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차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차들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해 주시고, 법인의 임직원 개인 명의의 차량, 개인 명의의 차량을 우리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가끔씩은 있죠. 그런 경우의 차량도 제외합니다. 결국에 뭐냐면 회사 소유 차량과 회사가 리스하거나 렌트해서 사용하는 차량들만 해당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리스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리스 차량에 대한 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가 소유 차량에 대한 규제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스 차량은 리스 기간이 종료되게 되면 리스 회사에다가 차량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종료 이후에 그 차량을 회사에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리스 차량과 취득 차량을 구분해서 별도로 볼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보지 않고 임차 기간의 만료 상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 또는 취득의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 승용차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1일까지는 리스 차량으로, 7월 1일 이후부터는 자가 차량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비용은 1년 365일 동안은 하나의 차량으로 보고 계산을 해라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정비업체가 고객에게 빌려주는 차량도 적용이 되느냐? 이건 적용이 되는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차량 운행 업무 도급 시에 업무용 승용차 특례 적용 여부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위탁 용역을 체결한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게 지급하는 차량 운행 관련되는 업무 위탁에 대한 대가는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적용이 된다라는 것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송금불산의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수탁법인이 차량 운행 위탁 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리스료나 유류대, 통행료 등은 적용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한번 보시고요. 운전기사의 용역 대가가 관련 비용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건데, 용역 대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부 업체로부터 업무용 승용차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 대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관련되는 필요 서류입니다. 자, 차량 번호, 차종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자동차 등록증 사본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리스나 렌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이 있어야 되겠고요. 보험 가입했느냐라는 부분인데, 자동차 보험증권, 이거는 임직원 전용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행 기록부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운행 기록부가 있어야 되겠고, 없다면 없는 대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리스 관련되는 이자 비용, 취득 유지, 모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 관련되는 모든 비용. 여기에 감가상각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인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이죠.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관련 비용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 곱하기 가입 기간 비율로 해서 사용 비율을 따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입하지 않았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 안 했다라고 하면 전액 송금 불산입이 됩니다. 전액 송금 불산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직원 전용 보험,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보험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제3자 명의로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했을 때 이거 인정해 줄 거냐는 건데,
보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액 송금 불산입입니다. 자, 임원 명의로 보험 가입 시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제되느냐? 이것도 인정 안 됩니다. 무조건 법인 명의로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점에서 지출한 비용 송금 산입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점 명의의 차량인데 본점 명의로 가입했다. 요거 인정합니다. 자, 왜냐하면 본점과 지점은 다른 법인이 아닙니다. 그냥 같은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본점 명의로 가입이 되어 있고 지점은 별도로 가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인정해 줍니다. 자, 본점 명의의 차량인데 본점 명의로 가입한 거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그죠? 본점이든 지점이든 어디든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인정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업무적으로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은 주행거리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업무 사용 주행거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제조나 판매 시설 등에 해당되는 법인의 사업장 방문이나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그 다음에 출퇴근 등도 직무와 관련되는 걸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출퇴근 관련되는 부분들도. 자, 요런 부분들을 다 운행을 할 때마다 다 기록을 해서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가 작성이 되는 거고요. 그 비율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자, 이 업무 사용 비율 계산을 어떻게 되느냐? 진짜 중요한 거는 승용차별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차량별로 총 주행거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행거리 분해, 그 다음에 승용차별로 운행기록부에 의한 업무 사용거리 비율로 해서 퍼센티지를 계산합니다. 요 비율대로 업무 사용 비율로 인정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걸 기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록하지 않은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할 거고, 기록했다라고 하면 작성된 비율대로 우리가 세무조정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관련되는 부분은 이런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본 정보의 차 종과 차량 번호, 그러니까 개별 차량별로 관리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운행 기록부 또는 세무조정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차량 번호, 자동차 등록증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업무 사용 비율, 주행 거리를 쭉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씩 이런 부분들 설명드리면 이걸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회사에다 맡겨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결과치를 갖고 세무조정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적용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교재 84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의 재무회계 쪽에 기초정보관리 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가 있으면 여기에 별도로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별도로 등록을 하는데 차량별로 차량 코드를 1년 번호를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1년 번호는 뭐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부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차량 번호, 차량 종류를 등록을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기본 서류로 자동차 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등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차량 상세 등록 내용이 있습니다. 상세 등록 내용이 있는데, 자, 고정자산과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죠. 고정자산 계정 과목, 그 다음에 고정자산 코드명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이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되어 있죠. 자기 차량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는 서식을 연결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감가상각비는 재무회계 쪽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고정자산 등록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차량 같은 경우에 208번이죠. 그죠? 그랜저 차량과 벤츠, 아우디 차량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이 감가상각비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진행할 때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업무용 승용차 등록되어 있는 부분하고 감가상각비 금액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 계정 코드와 그러니까 고정자산 코드명이라고 해서 말풍선을 눌러보시게 되면 차량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죠. 1번, 2번, 3번 차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손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고정자산 등록 쪽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가능하면 차량 번호로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쪽에도 이렇게 등록을 해놔야만이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을 연결을 시킬 때 손쉽게 연결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등록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취득일자까지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정보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임차 여부에 있어서는 자가부터 시작해서 렌트, 금융리스, 운용리스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가 차량이 아니면 보통은 렌트나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겠죠. 자, 우리는 고정자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자가 차량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렌트나 리스 차량인 경우, 리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정자산 계정 과목이나 고정자산 코드는 우리 회사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어 있겠죠. 당연히 제외하고 취득일자 입력하시고요. 임차 여부에서 렌트 리스 관련되는 부분 선택하시면 되겠고 임차 기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입은 임직원 전용 보험이냐 아니냐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신 다음에 가입 여부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기간이 가입된 걸 말하는 거고요. 미가입은 아예 가입이 안 된 거고 3번 일부 가입은 연도 중에 일부 기간만 등록하시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번에 운행기록부 사용 여부, 운행기록부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를 선택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 차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특히 그 5번 차량 같은 경우에 렌트 차량 되어 있는데 임차 기간이 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럼 19년도에 이미 다 끝난 차량들은 그러면 우리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서 제외시켜도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련되는 차량이 처분 또는 리스 렌트 기한 종료한 이후에 송금 불산입된 금을 2월에서 송금 추인해 주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차량들은 기간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나 렌트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그 차량을 바로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2월 관리가 필요한 차량들은 계속 등록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업무용 승용차가 등록이 되고 나면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을 그 전표 입력을 해야 되는데 86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 계정 과목을 미리 좀 등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CF4 업무용 차 일괄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계정 과목을 한꺼번에 등록하는 겁니다. 세금과 공과금,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뭐 이런 부분들 다 필요하다면 세금과 공과금은 자동차세를 말할 거고요. 임차료는 리스료나 렌트료,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 보험이 되겠고요. 차량 유지비 관련되는 부분 뭐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면 822번 차량 유지비로 가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면 업무용 차 여부에서 여부의 여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계정 과목 관련 없는 것들은 업무용 차 여부에 부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여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괄 설정하게 되면 우리 전표 입력할 때 굉장히 불편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불편한 점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회계관리 쪽에 전표를 제가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1월 달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1월 31일 날 출금 전표로 822번 유류대로 5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죠. 가정을 하게 되면 업무용 차량, 어떤 차량이냐 이런 팝업창이 계속 나타납니다. 차량 유지비는 당연히 이 팝업창이 나타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보죠. 우리 재산세를 납부했다라고 하겠습니다. 817번 재산세 10만 원 납부했다. 재산세는 차량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용 차량 정보가 나타납니다. 이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라고 하면 취소 버튼을 누르고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 전용 계정 과목이 아니라 다른 계정과 이렇게 중복적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표를 입력할 때 굉장히 불편해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자,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87페이지에 내용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 계정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 갖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860번 계정인데요. 860번에서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고 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든 다음에 업무용 차량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대, 주차비 관련되는 거 전부 다 860번으로 이렇게 계정을 설정하고 나머지 계정들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하고 상관없는 계정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전표 입력할 때 조금 편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런 쪽에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나타나면 좀 보기에 안 좋을 수도 있죠. 일반 분들은 이상한 계정 과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요 계정 과목들은 우리 통합계정, F4 통합계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갖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를 822번 차량 유지비하고 860번 업무용 차량 유지비하고 합쳐서 표시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관련되는 계정이 822번 계정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9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자, 전표 하나하나 입력할 때마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자, 860번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자동차세 해서 10만 원 이렇게 되게 되면 업무용 차량 말풍선을 눌러서 1번 차인지 2번 차인지 2번 차량이다 확인 누르고 자, 자동차세다 이렇게 하나하나 전표를 차량별로 전부 다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등록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 장부관리 로마 숫자 1번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이라고 있죠. 비용 현황에 들어가서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탭이 있는데요. 관련 비용 현황과 관련 비용 내용 탭, 관련 비용 합계 탭이 있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를 한번 보면 차량별로 관련되는 계정 정보들을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등록되어 있고요. 관련 비용 내용 쪽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전표에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표가 입력이 되고 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92페이지에 운행기록부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는 우리 프로그램의 회계관리의 재무회계 쪽에 전표 입력해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운행기록부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랜저 차량과 벤츠 차량에 대해서 정보를 등록을 했고요. 근데 우리 프로그램에서 실질적으로 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거래처에서 만약에 이걸 운행기록부를 작성을 했다면 작성한 내용을 엑셀 파일로 받아서 업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 엑셀 서식을 내려받아서 거래처라든가 또는 회사에서 이 엑셀 서식에 맞게 작성하게 되면 우리 프로그램에 쉽게 반영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행기록부는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다면 그 관리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신 다음에 그 비율대로 그냥 세무조정에 반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행기록부는 우리 프로그램에는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보다는 회사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경비 구분 과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